안녕하세요. 2월 16일 한눈만 팬다 원픽장현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조 플랫폼 기술 이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또 매수 후의 움직임, 또 악재의 발생이라고 느껴지는 부분과 그거에 대한 반전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티지랩은 최근에 자금 조달을 반복했고 상장 2년 새 700억이라는 돈을 수혈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돈을 수혈을 하는 것이고 이 수혈을 해주는 그 자금을 투자하는 주체 자체가 좀 이상한 자금 투자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는 대로 2023년 6월 9일에 30억과 155억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조건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전환가액이 9,995원, 거의 만원 돈이죠. 그리고 최저 조정 가격은 보면 7,000원, 6,997원, 거의 7,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지금 보면 싼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3년 6월 9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때의 가격이 이때입니다. 이때의 가격을 보시면 이때의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8,920원입니다. 8,920원. 8,920원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셨을 때 보시면은 전환가액이 9,900만 원 돈입니다. 만원 돈이고 최저 조정 가격도 그다지 유리한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얘들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했을까요? 그죠? 했을까요? 근데 그 후에 가격의 상승을 보면 이때 32,750원이라는 고점까지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2024년 9월 달, 2025년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유치를 하죠. 2024년 9월에는 390억, 2025년 1월에는 100억과 48억을 유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의 가격도 보시면 18,984원. 그쵸, 전환가액이 2029월에. 그럼 9월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9월로 가보죠. 9월로 가보면 이때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가격이 2만원 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가격, 시가 가격 형태입니다. 종가니까 발행했을 때보다 조금 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동 개발을 한다고 내용이 적용해졌죠. 다국적 회사와 이때 하면서 이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또 들어온 게 1월 이때입니다. 17,500원 요 라인에 아까 보셨다시피 들어온 가격이 17,540원입니다. 그리고 19,700원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의 전환가액을 갖고 들어옵니다. 돈이. 더 웃긴 거는 그전에는 최저 조정 가격으로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리피싱이 없는 자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뭡니까? 애초에 2023년 6월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요번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얘들은 주가 상승을 매개체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돈을 갖고 들어왔을 때 주가 상승의 매개체를 어떤 걸로 봤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2024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이 그 베링거 인겔하임이죠. 맞죠? 베링거 인겔하임과 9월 19일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요. 다시 차트로 들어가 보면 9월이 이달입니다. 이달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을 맺고 나서 10월 달에 저 기사가 떴는데 추가 기술 계약 이 유력하다고 떴습니다. 그러면 추가 기술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을 공동 개발 이후에 기술 수출을 추가 기술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 보시듯이 2021년 6월에 대웅제약과 탈모치료제, 2022년 10월에 종근당과 치매치료제, 1월에 1월에 유한양행과 비만당뇨 치료제 이런 부분들처럼 기술 수출을 통해서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과 함께 어떤 다른 추가적인 커다란 기술 수출 계약을 노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지 두 개 중에 어느 거냐는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보고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로 급성장하면서 그 효능을 늘려주는 지금처럼 장기 치료 주사제 요 부분이 기술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단순히 야, 살 빼줄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체중 감소에 초점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는 기본 패시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체중 감소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체중 감소를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 부분의 편의성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비만약 시장의 핵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기술, 비만 치료제의 장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술, 그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기술을 가진 인벤티지랩 같은 그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효 지속 기간을 1에서 12개월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환자에 따른 치료제 또 비만이라든가 또 탈모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줄 수 있죠. 그거에 따라 처방을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환자 스스로도 거기에 맞춰서 본인하고 맞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을 하려고 들고 그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서로 간에 그 합작 또는 연구, 공동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치료제들을 다 글로벌 기업에 기술 수출하겠다는 목표인데 얘네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다른 회사들과 틀리게 아예 그 투자된 자금을 그죠 생산 시설을 갖춘 그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체의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거를 했냐? 그러면 얘네는 뭐 제품 차별 배제를 위해 장기체형과 경구제형 개발 시도 중인데 얘들 자체는 일단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부분을 더 상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 플랫폼 기술 이전을 얘들은 천병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들이 어떠한 내가 특허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물질을 통해서 내가 나 이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글로벌 회사와 함께 같이 기술 개발을 하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야 기술 개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술이 개발된 주사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너희의 그 내용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바로 주문만 하면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플랫폼 자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메리트가 있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회사들과 어쨌든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협력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비만, 당뇨, 남성형 탈모, 치매 등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해봤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봤을 때 이제 완전히 그 상업화에 대한 안전한 자신감을 갖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금 유치도 한 거고 그 자금을 들어온 세력들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수출이라든가 내용들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베링거와 엮인 인벤티지랩과 G2G 바이오 동시 기술 이전 가능성이란 기사와 함께 시장에 어떠한 악재라고 인지되는 부분이 생겼죠. 인벤티지랩은 베링거와 단독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줄 알았더니 G2G 바이오가 새로 했네? 그럼 얘 인벤티지랩 따된 거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비만 기술은 비만 이 파이가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핵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워낙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미 위고비라든가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거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베링거 쪽에서 어쨌든 이걸 치고 넘어가려면 조금 더 이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도 급하겠죠. 급하니까 인벤티지랩과 내외 기술도
써보고 G2G 바이오의 기술도 써보고 같은 걸 해서 뭐 두 개를 다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더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짠 하고 내놔야 되겠죠. 그래야 그 부분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베링건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베링건가 이런 당연한 선택을 할 동안 인벤트지 랩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뺏기나 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보셨다시피 얘들은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그냥 제조 플랫폼 기술 이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그 중소업체랑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이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가 조정의 눌림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히 매수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떴죠. 이거 악재라고 시장에서 인지되는 거 이외에, 그죠? 1월 17일자입니다. 1월 17일. JP모건에서 3년 연속 참가 인벤티지 랩이 DDS 비밀 명기를 꺼냈다. 그죠? 닥터 플루이드 플랫폼과 진플루이드 플랫폼 각각 나눠서 파트너링 할 것이다 하면서 김지 인벤티지 랩 대표가 지금 아마 말씀드렸던 제조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이미 실행화 단계로 넘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킬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에 있는 요거 악재로 인지를 하고 있죠. 어떤 시장의 악재를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약재로 인지하고 있는 요 부분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인벤티지 랩의 주가를 누를지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인벤티지 랩의 향후의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면 그에 맞게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보는 거죠. 그럼 다시 차트로 한번 들어갈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런 큰 상승이 일어났고 또 지금에 들어온 부분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높은 가격에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 돌파를 보고 들어왔을 거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타임라인을 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악재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인벤티지 랩을 하시면 안 되죠.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한다고 봤을 때 이 타임라인을 그린 거 아닙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처음에 18,000원, 17,000원, 15,600원 이렇게 세 라인이에요. 그죠? 세 라인이었고 처음에 18,000원, 17,000원이 들어오고 올라갈 구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강하게 상승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죠? 좀 전에 보셨던 베링거가 다른 제약사와 그런 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 시장은 이걸 악재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 내용이 이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주가는 아마 이렇게 올라갔겠죠. 올라갔으면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서 요 고점 돌파한지를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리뷰 종목 올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악재라고 인식을 했고 제가 볼 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호재는 아닌 건 확실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엄청나게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15,600원이라는 가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악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들 감을 못 잡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수익을 다시 올리고 일정 부분을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잡겠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트레이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묵묵히 가지고만 계셨던 분들은 지금에 보면 이렇게 세 구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돌파를 못하고 쭉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악재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재가 실제 악재인지 아까 우리가 봤던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앞으로 향후 흘러갈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만약에 추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13,900원 라인에 추가 라인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트레이딩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고 또 추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 11,000원 라인이죠. 11,000원 라인 아래로 떨어질 때 추가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얘가 시장 악재로 인식하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 중에서 들어주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겁니다. 강하게. 그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 수익을 실현하고 그냥 나와버릴 것이냐,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우리가 그린 시나리오가 더 신빙성이 있겠구나 한다 그러면 그때 수익을 일부 실현하고 나머지를 들고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인벤트지립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 있죠. 여기 그 김주희 대표의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6일 인벤트지랩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